맞아요. 오늘 저희가 같이 뜯어볼 자료는 AI 비전 분야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입니다. 요즘 AI가 이미지를 보고 이건 고양이야 라고 맞추는 건 뭐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진 속 모든 사물의 위치, 또 경계선, 형태까지 아주 정밀하게 그려내는 기술.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나 의료 영상 분석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AI 모델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랄까 두 개의 학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았죠. 한쪽에는 비전 전문가 모델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미지 분석에만 특화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한 우물만 판 장인 같은 모델들이죠. 다른 한쪽에는 이미지, 텍스트, 소리까지 뭐든 다 배울 수 있는 만능,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있고요. 문제는 이 똑똑한 만능 모델이 정작 섬세한 이미지 분석에 들어가면 전문가 모델들한테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만능이냐 전문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VIT 어댑터라는 기술은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지? 라는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아주 작고 가벼운 어댑터 하나를 딱 붙여서 만능 AI에게 전문가의 그 날카로운 눈을 빌려줄 수 있었는지 그 기발한 원리와 놀라운 결과까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시죠.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대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와 만능주의자, 이 두 AI 모델의 철학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학파, 비전 특화 트랜스포머의 대표 주자가 바로 수인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이에요. 이 모델들은 설계 단계부터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구조에 아예 새겨 넣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픽셀들이 서로 관련이 깊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런 지역성 같은 사전 지식을 귀납적 편향, 영어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걸 모델 구조 자체에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지란 본디 이런 것이다 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미지 분석의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객체의 위치를 찾거나 경계선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작업에서 당연히 유리했죠. 그런데 두 번째 학파, 일반 비전 트랜스포머, 우리가 VIT라고 부르는 이 모델은 출발 전부터 달라요. 이 모델은 원래 언어 처리, 즉 NLP 분야에서 성공한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대한 가정이 아예 없는 거군요. 네. 나는 백지 상태니 어떤 데이터든 다 배울 수 있다는 철학이죠. 그게 바로 만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겠네요. 이미지든 텍스트든 영상이든 가리지 않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멀티모달 학습이라고 하죠. 네, 바로 그 유연성 덕분에 거대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지능을 갖출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유연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이미지의 지역성 같은 기본 상식이 없으니까 이미지를 그냥 픽셀 덩어리로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교한 비전 작업에서는 전문가들에게 계속 밀렸던 거고요. 한쪽은 시각에 대한 타고난 감각은 있지만 다른 건 잘 모르는 전문가. 다른 한쪽은 뭐든 배울 수 있는 천재지만 특정 분야의 감은 좀 부족한 제너럴리스트. 정말 흥미로운 대립구도네요. 자, 바로 이 대립구도를 깨기 위해 오늘 논문의 주인공 VIT 어댑터가 등장하는 거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포부와 함께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말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전에는 비전 전문가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미지 데이터로 훈련시키고 특정 작업에 맞춰 전체를 미세 조정, 즉 파인 튜닝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네, 그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VIT 어댑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죠.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 기본 뼈대는 아주 강력한 일반 BIT 모델을 쓰는 거예요. 이 모델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같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로 아주 강력하게 사전학습을 시켜요.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지식을 흡수한 거대 두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객체 탐지 같은 특정 전문 작업이 필요할 때 비로소 VIT 어댑터라는 작은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와, 그 발상은 기발한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가요? 강력한 범용 모델의 학습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부 부품을 붙인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점은 없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인데요. 이 어댑터는 사전 학습이 전혀 필요 없어요. 네, 사전 학습이요? 네, 그냥 무작위 값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대한 VIT 본체는 이미 학습된 지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얼려두고요. 아주 작고 가벼운 어댑터 부분만 특정 작업에 맞게 새로 학습시키면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거대한 모듈 전체를 매번 미세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학습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겠네요. 강력한 범용 엔진 VIT는 그대로 두고 필요에 따라 특수 장비, 즉 어댑터만 바꿔 끼우는 비유가 딱 맞네요. VIT의 최대 장점인 멀티모델 학습 능력은 그대로 누리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로 나아가는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아주 강력한 범용 기초 모델 하나를 잘 만들어두면 수많은 전문 분야에서는 가벼운 어댑터만 개발해서 붙이면 되니까요. 모델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범용 엔진의 특수 장비를 단다는 비유는 와닿는데 그럼 그 장비의 설계도가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이 작은 어댑터 안에 어떤 기술을 담았길래 둔하던 범용 모델의 눈을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 어댑터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모듈이 완벽한 팀플레이를 하도록 설계됐어요. 첫 번째는 공간 사정 정보 모듈, 줄여서 SPM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통적인 CNN, 즉 합성곱 신경망처럼 작동해요. VIT가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미지의 윤곽선, 질감 같은 세밀한 특징들을 싹 훑어서 일종의 공간정보 요약본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VIT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CNN이 먼저 나서서 사전 조사를 해주는 거네요. 약간 선발대 같은 느낌인데요. 비효율적이진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VIT는 전체 숲을 보느라 개별 나무의 질감 같은 세밀한 정보를 놓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선발대가 그런 핵심적인 세부 정보를 미리 챙겨주니까 나중에 VIT가 큰 그림을 그릴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아하, 선발대가 아니라 든든한 조수군요. 그렇게 뽑아낸 세부 정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모듈, 공간 특징 주입기, 스페이셜 피처 인젝터입니다. 이 모듈이 SPM이 만든 공간정보 요약본을 VIT 모델이 한참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는 중간 과정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술을 사용해요. 크로스 어텐션이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해서요. VIT가 가진 전체 숲을 보는 넓은 시야랑 어댑터가 뽑아낸 특정 나무의 질감을 보는 좁은 시야가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네가 전체를 보니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내 세부 정보를 보니 여기엔 이런 질감이 있어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더 정확한 그림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거죠. 와, 정말 멋진데요. 서로 다른 전문가가 협업하는 느낌이에요. 네,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마지막은 다중 스케일 특징 추출기, 멀티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터입니다. 일반 VIT의 또 다른 약점이 이미지를 하나의 해상도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 속에 아주 큰 코끼리랑 아주 작은 개미가 같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놓치기 쉬웠죠. 이 추출기는 VIT가 처리한 최종 결과물을 받아서 이걸 다시 여러 가지 다른 해상도의 피처 피라미드 형태로 재구성해줘요. 피처 피라미드요? 네, 저해상도 맵에서는 큰 물체의 윤곽을 보고 고해상도 맵에서는 작은 물체의 디테일을 보는 식으로요. 덕분에 모델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듯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모두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완벽한 팀 플레이네요. 정리하자면 세부 묘사를 담당하는 조수 SPM이 핵심 정보를 먼저 뽑아주면 소통 전문가 인젝터가 그걸 본체 VIT의 넓은 시야와 결합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정리 전문가 익스트랙터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결과물을 다듬어주는 거군요. 이 작은 어댑터 안에 이렇게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반칙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경기장에서도 이 팀플레이가 잘 통했는지 궁금하네요. 데이터로 증명된 결과가 있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논문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객체 탐지 데이터셋인 코코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면요. VIT 어댑터를 장착한 모델이 기존의 비전 전문가 모델인 스윈 트랜스포머를 이겼어요.
만능주의자가 마침내 전문가를 이긴 건가요?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났는데요? 논문의 표를 보면 비슷한 크기의 모델끼리 비교했을 때 VIT 어댑터 모델이 49.6점, 스윈 트랜스포머가 48.6점을 받아서 1.0점이나 앞섰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수년간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미지에 특화된 구조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거든요. 그쵸.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 결과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강력한 범용두뇌, 즉 VIT만 있다면 전문 지식은 필요할 때 주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한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성능이 1점 올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업계의 오랜 믿음을 깨버린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멀티모달 사전학습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논문의 다른 표를 보면 똑같은 VAT 애답터 모델을 이미지 데이터로만 학습시켰을 때보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포함한 멀티모달 데이터로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0.7점이나 더 올라갔어요. 아,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전문가 모델들은 구조 자체가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으니 텍스트 같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VIT는 이게 가능하니까 더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해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팀은 최신 탐지 기술과 VAT 애답터를 결합해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코코 데이터셋에서 60.9점이라는 당시 최고 수준, 즉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기록을 달성했어요. 일반 VAT 모델도 적절한 어댑터라는 조수만 있으면 충분히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논문에 있는 시각화 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댑터가 없는 일반 VIT가 뽑아낸 특징 맵, 그 피처 맵을 보면 그냥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뿌옇고 뭉개져 있거든요. 그런데 VIT 애답터를 쓴 특징 맵은 객체들의 윤곽선이나 세부 질감이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마치 안경을 쓰기 전과 후의 시야 차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SPM이 추출한 세밀한 정보, 즉 논문에서 말하는 고주파 신호가 VAT의 특징 표현 능력을 얼마나 극적으로 향상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VT 애답터는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 하나가 더 나왔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AI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보입니다. 맞아요. 논문의 결론에서도 언급하듯이 이것은 업스트림 사전학습 단계의 모델과 다운스트림 미세조정 단계의 설계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즉, 초거대 AI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과 데이터로 강력한 기초 모델을 하나 만들어두면 네, 만들어두면요. 다른 연구자나 기업들은 각자 필요에 맞춰 가볍고 효율적인 어댑터만 개발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AI 기술의 민주화나 확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모두가 거대한 엔진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엔진에 맞는 특수 부품만 설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모델 개발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AI의 엄청난 능력을 더 쉽게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연 셈입니다.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논문은 이미지의 공간적 정보라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어댑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영상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더 잘 예측하기 위해 뉴턴의 운동 법칙 같은 물리학 지식을 담은 어댑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AI가 예술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도록 미학적 원리나 미술사를 주입하는 어댑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AI에게 가르치는 맞춤형 렌즈, 즉 어댑터의 다음 진화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